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10년 넘게 꾸준히 벌었다는 사람 생각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특별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타이밍이 완벽했을까요? 의외입니다. 오래 버는 사람들 방법이 아니라 생활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 40대 이후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간 크게 버는 사람은 종종 등장합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수익을 유지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보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을 살펴보면 의외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 꾸준히 쌓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 종목을 쫓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자산을 적립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지수형 ETF 투자입니다. S&P 500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500대 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2배, 3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성장하면 자산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복리입니다. 이 개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금에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에서 또 수익이 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20년을 운용하면 적립 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복리 효과가 붙으면 최종 자산은 그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게 시간이 가진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를 벌었나 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있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빠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주식만 하지 않고 자산을 나눕니다. 이 부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래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ETF, 채권, 현금 이 네 가지를 함께 보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크게 흔들릴 때 채권이나 현금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리스크 관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자산을 나누면 단기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식만 100% 투자했을 때보다 성장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생존 확률은 올라갑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크게 버는 전략보다 잃지 않는 구조가 더 오래 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식만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자산이 40%, 50%씩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면 채권과 현금을 함께 보유한 분산 투자자들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회복 국면에서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수익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이 반토막 나는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수익률만큼이나 위험 관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꾸준히 쌓고 나눠서 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생활 자금과 투자 자금을 분리합니다. 이건 투자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투자금이 생활비와 섞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주식이 20% 하락하면 팔지 않아도 될 시점에 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 확정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활비는 따로 관리하고 투자는 완전한 여유 자금으로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식이 20%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분해집니다. 당장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많은 장기 투자자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동합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구조를 먼저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출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투자 계좌에 손을 대고 싶어집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 이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공통점을 보셨습니다. 꾸준히 쌓고 자산을 나누고 생활비와 투자를 분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뻔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실천하지 못할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투자 기술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삶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으로 봅니다. 투자는 시간이 날 때 한다. 여유가 생기면 공부한다. 시장이 좋아지면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투자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월급날 투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시장이 바뀌어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정보가 없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틀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방향, AI 산업의 과열 여부, 글로벌 무역 갈등, 이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특별한 비법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개별 종목의 급등보다 전체 흐름입니다. 단기 수익보다 시간의 힘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성공한 이유가 순전히 전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생활 자체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소비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 대비 저축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투자 계좌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활 자체가 투자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결국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생활도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투자도 오래 하는 겁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이 지점입니다. 워런 버핏이 수십 년간 같은 집에 살면서 외식도 줄이고 검소하게 생활했다는 이야기.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그 생활 방식이 투자를 유지하게 해주는 토대였던 겁니다. 결국 차이는 크게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남아 있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버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능력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도 팔지 않고 급등 종목에 흔들리지 않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쌓아온 것. 이게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말이 진짜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버는 투자자들의 공통점 3가지였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 꾸준히 쌓고 자산을 나눠서 담고 생활 자금과 투자 자금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바탕에는 하나의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투자를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분석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원칙을 수년간 지키는 것,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40대 이후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률보다
지금 내가 어떤 구조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와 투자 자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한 종목이나 한 자산에 너무 몰려 있지는 않은지,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점검은 시작됩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살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질문 남겨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식은 단기 수익 중심입니까? 아니면 오래 버티는 구조입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현실적인 자산 배분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